모른다는 게 틀린 게 아니에요. 우주도 아직 모르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날이 있잖아요. 내일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뭘 해도 확신이 없고 그냥 막막한 그런 날이요. 취업이 될지, 이 관계가 잘 될지, 내가 선택한 길이 맞는 건지,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돌아가다가 새벽에 잠을 못 자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안이 이상한 건지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지 더 불안해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모든 것들, 별도, 행성도, 은하도, 그 모든 게 합치면 우주 전체의 5%밖에 안 돼요. 나머지 95%는 과학자들도 아직 정확히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는 채로 존재하는 게 우주의 기본값이에요. 당신만 모르는 게 아니에요. 1998년 천문학자들이 아주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우주가 팽창한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는데 그 팽창 속도가 점점 느려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빨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가 우주를 바깥쪽으로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뭔지 아무도 몰라요. 과학자들은 그냥 이름을 붙였어요. 다크 에너지예요. 어두운 에너지라는 뜻인데요. 이 발견으로 솔 펄머터와 브라이언 슈밋, 애덤 리스 세 사람이 2011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수상 이유가 흥미로워요. 뭔지 모르는 걸 발견했다는 이유였거든요. 우주 전체를 구성하는 것들 중에서 다크 에너지가 68%예요. 다크 물질이 27%고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이해하고 있는 것, 원자와 분자로 이루어진 별, 행성, 은하, 당신과 저, 이 모든 게 합치면 5%예요. 우주의 95%를 인류는 아직 모르고 있어요. 그냥 거기 있다는 건 알고 이름도 붙였는데 정작 그게 뭔지는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의 핵심 질문은 이거예요. 모른다는 게 그렇게 나쁜 건가요? 다크 에너지를 처음 마주했을 때 과학자들이 어땠을지 상상해 봤어요. 평생 우주를 연구해온 사람들인데 자기가 연구하는 대상의 68%가 뭔지 모른다는 걸 알았을 때요. 보통이라면 패닉이 올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한 건 패닉이 아니었어요. 이름을 붙이고 관측을 계속했어요. 모르는 것 앞에서 멈추지 않고 모르는 채로 나아간 거예요. 그게 사실 과학이 하는 일이기도 해요. 다 알고 나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모르면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뭔지 모르지만 일단 관측하고 일단 측정하고 거기서 단서를 모아가는 방식으로요.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반대로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다 확실해지면 시작하려고, 다 알게 되면 결정하려고요. 그런데 우주의 역사 전체가 모르는 상태로 팽창해 온 거예요. WHO 보고서에 따르면 불안장애는 전 세계에서 가장 흔한 정신건강 문제 중 하나로 약 3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불안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불확실성이에요.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것,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 그 느낌 자체가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주 전체가 불확실 속에 있어요. 그리고 우주는 그걸 문제로 여기지 않고 그냥 계속 팽창하고 있어요. 심리학에는 불확실성 내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심리학자 엘스 프렌켈 브런스윅이 정리한 개념인데 모호하고 불확실한 상황을 견디는 능력이에요. 흥미로운 건 이 능력이 높은 사람들이 더 창의적이고 더 유연하며 삶의 만족도도 높다는 거예요. 불확실함을 잘 견디는 사람이 더 잘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불확실함을 못 견디겠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고요? 연습할 수 있어요. 불확실한 게 불안한 이유는 우리 뇌가 원래 예측을 하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이에요. 뇌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을 때 위협 신호를 보내요. 원시 시대에는 그게 생존에 필요했거든요. 모르는 건 위험할 수 있으니까 경계하라고요.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그 경계 신호가 과잉 작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취업, 연애, 미래 계획 이런 것들이 생사의 문제는 아닌데 뇌는 여전히 경보를 울리는 거예요. 다크 에너지가 우주를 밀어내고 있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그게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직 몰라요. 그냥 있어요. 측정이 되니까 있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뭔지는 몰라요. 그리고 그 상태로 연구가 계속돼요. 당신의 미래도 지금 당장 뭔지 모를 수 있어요. 어디서 올지,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그게 있다는 건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냥 지금 이 자리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
그게 다크 에너지처럼 작동하는 당신의 힘이에요. 여기서 잠깐 물어볼게요. 지금 당신이 가장 모르겠다고 느끼는 게 뭔가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영역 안에서 가장 불안한 게 뭔지요? 그리고 하나만 더 물을게요. 만약 그게 결국 잘 될 거라는 걸 안다면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보내고 싶나요? 수용 전념 치료라는 심리 치료 방식이 있어요. 핵심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면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모르는 걸 알려고 발버둥치는 대신 모른다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신기하게도 불안이 줄어들어요. 저항이 없어지니까요. 다크 에너지는 아직 뭔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우주가 무너지지 않잖아요. 우주가 가속 팽창하고 있다는 건 우주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어딘가를 향해 계속 넓어지고 있는 거예요. 방향도 정해진 것 같지 않고 목적지도 없어 보이는데 그냥 팽창하고 있어요. 그게 우주의 방식이에요. 목적지를 알아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게 먼저인 거예요. 당신도 그래도 돼요. 어디로 가야 할지 완전히 몰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조금씩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하버드 대학에서 75년에 걸쳐 진행한 성인 발달 연구가 있어요. 수백 명의 삶을 수십 년 동안 추적한 연구인데요. 흥미로운 건 삶에서 가장 행복했다고 회고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젊었을 때 확실한 계획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은 사람들이었어요. 모르는 채로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불확실한 미래가 결국 선물이 됐던 거예요. 다크 에너지의 존재를 처음 확인했을 때 과학자들은 이걸 우주의 가장 큰 미스터리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불러요. 그런데 그 미스터리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주 연구를 멈추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미스터리에 끌려서 우주를 연구하게 됐거든요. 모르는 것이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거예요. 당신의 불확실한 미래도 그런 힘이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은 모르는 걸 두려워하지만 사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은 대부분 예측 못한 곳에서 왔어요. 지금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생각해보면 그게 5년 전에 계획했던 것들인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운명처럼 찾아온 사람, 우연히 시작한 일, 전혀 기대 안 했는데 좋아지게 된 것들. 그게 인생이잖아요. 모르는 게 인생의 결함이 아니라 인생의 방식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게 있어요. 다크 에너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를 밀어내고 있는데 그 방향이 모든 방향이에요. 안쪽이나 바깥쪽 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모든 공간이 고르게 팽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중심인지 없어요. 우주에는 중심이 없어요. 모든 곳이 팽창의 기준점이에요. 당신이 있는 곳이 곧 우주의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단순한 비유가 아니에요. 실제로 우주론에서 그렇게 설명해요. 당신이 있는 곳이 우주의 중심이에요. 그 말을 천천히 한번 받아들여 보세요. 지금 당신이 서 있는 이 자리가 우주 팽창의 기준점이에요. 어딘가에 가야 중심이 되는 게 아니고 성공해야 중심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 이 순간 당신이 있는 곳이 이미 중심이에요. 모른다는 게 틀린 게 아니에요. 우주도 아직 모르거든요. 우주의 68%가 뭔지 모르는 채로 우주는 오늘도 팽창하고 있어요. 138억 년을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당신도 그래도 돼요. 다 알지 못해도, 다 확신하지 못해도 오늘을 살아가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불안이 느껴질 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주의 95%가 미지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우주는 그 미지를 품은 채로 오늘도 아름다워요. 당신 안의 불확실함도 당신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당신이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앞이 다 보이는 삶은 사실 삶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다크 에너지 연구는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유클리드 우주망 원경이 2023년에 발사됐고 다크 에너지의 성질을 더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한 관측이 계속되고 있어요. 모른다고 포기한 게 아니라 모르니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당신도 그래요. 모르니까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포기가 아니에요. 그게 탐색이에요.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은 모른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탐구의 출발점이라고 했어요. 최고의 물리학자 중 한 명이 한 말이에요. 모른다는 걸 인정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게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모르겠다고 느끼는 건 당신이 아직 탐색 중이라는 뜻이에요. 그건 막힌 게 아니에요. 그냥 아직 진행 중인 거예요.
오늘 하루가 불안했다면 그 불안은 당신이 미래를 신경 쓴다는 뜻이에요. 아무래도 상관없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아요. 미래가 중요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 마음을 자책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 불안을 바라보면서 오늘 할 수 있는 것 하나만 해보세요. 우주도 그렇게 해요. 매일 조금씩 모든 방향으로 팽창하면서요. 우주는 언제나 모르는 상태로 나아가고 있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더 팽창할지도 몰라요. 그래도 멈추지 않아요. 그냥 지금 이 순간을 계속 살아내고 있어요. 당신도 그렇게 해도 돼요. 다 몰라도 그냥 오늘을 살아내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오늘 이 영상을 보는 당신에게 솔직하게 말할게요. 지금 많이 모르겠죠? 어떻게 될지, 뭘 해야 할지, 이게 맞는 건지. 그 모르겠음이 지금 많이 무겁죠? 그런데 그게 당신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주도 자기 자신의 68%를 모르고 그래도 오늘도 팽창하고 있어요. 모른다는 게 틀린 게 아니에요. 우주도 아직 모르거든요. 당신이 지금 느끼는 불확실함은 약함이 아니에요. 그건 당신이 아직 살아있고 아직 뭔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신호예요. 다 알아버린 삶은 더 이상 탐험할 게 없는 삶이에요. 모르는 게 남아있다는 건 아직 당신에게 펼쳐질 이야기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건 꼭 드리고 싶은 말인데요. 지금 모르는 상태의 당신이 충분해요. 확실해지고 나서, 준비가 되고 나서 충분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모르겠음 속에 있는 당신이 이미 충분히 존재하고 있어요. 우주의 중심이 따로 없듯이 당신이 있는 지금 이 자리가 이미 당신 삶의 중심이에요. 앞으로 더 많이 알게 될 날들이 올 거예요. 지금 모르는 것들 중 일부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모르는 것들이 또 생길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다크 에너지처럼요. 답이 하나 나오면 다음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 과정 전체가 당신의 삶이에요. 오늘 영상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닿으셨나요? 지금 당신이 가장 모르겠다고 느끼는 것을 댓글에 살짝 남겨주세요. 그 고백이 혼자 품고 있던 것보다 훨씬 가벼워질 거예요.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우주 이야기를 빌려서 당신 이야기를 계속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이야기들이 더 많은 사람에게 닿을 수 있는 힘이에요. 오늘도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